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특검 보고서 공개 등 이슈가 많아 시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다우지수는 0.42%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6%,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3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0.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0.4%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때 0%대 추락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 시선이 확연해진 셈입니다. CNBC 방송과 무디스 애널리틱스 GDP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 할당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WTO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중국의 관세 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24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13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2% 가깝게 빠졌습니다. 75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월 한 달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세 나타냈던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시장 호재보다는 악재가 분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또 전날 이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주들이 급락하면서 우리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증시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려잡았습니다. 경기 방향성 함께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화웨이가 $600의 5G 스마트폰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국제 커피 가격이 13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남미에서는 커피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업계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첫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려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경제 흐름이 심상찮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결정이 있었는데 거의 다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는 동결로 마감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는 모습들로 보여줬는데 2.6%에서 1월 달에 예상했던 수준이죠. 거기서 2.5%대로 거의 4번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한국은행도 주시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 그러니까 즉 추가로 조정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만큼 경기가 뒷받침될 여건이 아닌 것이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해외발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부진은 그대로 몸소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구가 삭제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더 높았던 건 사실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차단을 시켰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경기 흐름만 보게 되면 지금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가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보였었고요. 또 하나 내년 전망치는 그래도 2.6%대를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밝혔는데 보통 경기 관련된 쪽에서 잘 모르겠고 좀 어려운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일단 뒤로 밀죠. 그런 관점 쪽에서 상저하고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전히 관련돼서 흐름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하나 시장에서 최근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redenomination, 그러니까 즉 화폐 개혁과 관련돼서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가장 먼저 화두를 던진 쪽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였고 게다가 지금 같은 물가가 낮은 수준 쪽에서는 어떤 화폐 개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전 한국은행 총재도 약간 같이 부추기는 바람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하나의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로도 떠오르고 주가도 관련된 섹터 대표적으로 어떤 화폐 개혁 관련된 CDG 쪽에 대한 어떤 무인화 관련된 쪽 이쪽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단기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또 솔직히 지금 시점 쪽에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못을 박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화폐 개혁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글로벌 각국이 시행했던 적이 좀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약 한 2차례 정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글로벌 각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의도된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화폐 개혁을 통해서 1,000원이 1원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단순하게 단위만 바뀌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오겠느냐라고 할지는 몰라도 가장 우려하는 바는 실물 자산의 급등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싸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지금처럼 정부의 의도가 아무래도 부동산을 좀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큰 만큼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화폐 개혁의 여러 가지 의도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의 테마주는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나 아니면 좀 우려감 때문에 다시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흐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폐 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글벳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확산 추이와 여러 가지 변화들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상반기 안쪽까지 여러 가지 가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약자가 ASF라고 하는데 약자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 부분이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국가죠. 만약에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민도 폭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민감하게 가격을 관리하고 공급을 관리하는 그런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돼지열병이 커지면서 중국에서만 살처분을 100만 마리 가까이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오리 같은 경우도 살처분을 했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전염병이 어떤 식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중국에서 어떤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생산되는 생산량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글로벌 약 한 6위 생산국가라고 하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돈육 생산의 급감을 예고를 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도 당장 20에서 30% 정도 공급이 축소가 될 걸로 예상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중국의 상무부에서 3월달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19.48위안, 약 한 3,300원대로 발표를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7.6%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떤 가격 추이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 1월달 같은 경우 홍콩의 보고서에서 따르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33위안, 약 한 5,60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7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나오는 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변화들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동물 방역과 방제 관련된 쪽에서 강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의 연계도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글로벌 여러 가지 국가들의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 부분들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하나의 수혜 테마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뭐 대한약품, 코미팜, 그리고 중앙백신, 우진 BNG, 이글벳 이런 종목들이 방역 방제 관련된 동물 쪽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 특징이 중앙백신은 벌써부터 올라와서 한 단계 좀 비싼 쪽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도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불안한 쪽도 많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 3, 4년 동안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은 이글벳이란 원래는 이글벳이었는데 이글벳이라는 회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측면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 부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더 확산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에 따른 변화를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자체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국 정부가 신경 쓸 부분은 수입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 쪽에서 수입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공급 증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돼지 가격의 흐름들과 맞춰서 일단은 올라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돼지고기 가격은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여름 때쯤 그러니까 즉 하절기에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캠핑이나 야외 활동 많이 가고요. 그러면 한 번쯤 고기 굽죠.
예, 그래서 삼겹살이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강세 흐름인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양돈과 관련돼서 그래도 강자로 알려진 우리손 FNG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작년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대체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사 먹겠다. 내 주머니에는 그를 좀 충분히 돼지고기 살 만한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들 수산물 쪽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회 먹으라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게 되면 같은 고기 쪽의 대체가 무엇일까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닭과 관련된 육계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육계가 부각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그에 따른 대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어제 마니커나 할인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데,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좀 있는 만큼 그래도 실적에 대한 안정성 하게 되면 과거에 동우라고 하는 회사, 특히 동우 팜투테이블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실적 대비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국내 육계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또 마찬가지로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또 하나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 세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기조와 함께 기존에는 항공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쏠림이 이었지만은 올해 다른 항공주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 주춤하고 다시 새로운 테마를 찾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돼지고기와 관련해서 이글벳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여름에 또 강세를 띨 수 있는 우리손 FNG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좋아하십니까? 제 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아들분 같은 분들 때문인지 이 영화주가 함께 좀 들썩일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또 하나의 유행의 거의 대한민국이 핵심이죠.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이제 D-5일, 그러니까 즉 개봉까지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그런 상황 쪽에서 마지막 시리즈라고 하는 엔드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4월 말에 영화 쪽은 지금 현재도 예매율이 90.9%, 이쪽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벌써부터 77만 명 예매가 했다고 하니까 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항상 또 사회 현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수혜는 가장 큰 수혜는 만든 마블 스튜디오 거고요. 디즈니일 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극장을 운영하는 업체 쪽에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 쪽에서 CJ CGV 그리고 J 컨텐츠리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하는 게 아무래도 신흥국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한 뉴스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터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리라와의 불안정한 모습들과 함께 터키에 대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감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선 잘해도 어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역할들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SM 계열의 자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월트 디즈니의 부가판권을 계약을 한 상태에서 DVD 같은 쪽을 유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벤져스가 또 생각보다 잘 예상대로 흥행을 하고 그럼 이제 DVD까지 유통이 되게 되면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일단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1차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화 DVD 블루레이 매출이 2017년도 41억, 작년은 오히려 35억대로 후퇴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도 물론 어벤져스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크게 쉽게 말씀드리면 DVD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 온라인 쪽이나 어떤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충분히 영화관에서 본 만큼 DVD 안 산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탑픽 종목으로는 지금 주가 수준을 봤었을 땐 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래도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중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탑픽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넥스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넥스터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CJ 쪽으로 인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한번 주가는 급등했지만은 오히려 여러 가지 호재는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VFX라고 하는 시각 효과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강자다라는 관점 쪽에서 24%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이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영화의 추세를 보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시각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CJ 그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회사나 아니면 글로벌 회사들도 계속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OTT라고 하는 즉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거의 절반 요금인 월 6.99달러대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투자를 컨텐츠를 늘린다라는 쪽으로 나갔었을 때 또 하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계약에 따라서 어떤 시각 효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연말 가게 되면 자기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작 투자하는 영화가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백두산이라고 영화가 연말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영화의 출연진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인가요? 이렇게 지금 출연 예정으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백두산 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약간 재난 영화 스타일이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감도 아직까진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조정시에 계속 접근하는 전략들은 유효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탑픽은 덱스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600의 이 5G 스마트폰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가의 절반 수준인데요. 이 화웨이는 초기에 저가 휴대전화 전략에서 벗어나서 최근 고가 스마트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값 5G 폰을 내놓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600, 우리나라 68만 원인데요. 이 5G라는 스마트폰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한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초기에 저가 휴대전화 전략에서 벗어나면서 우선 고가 스마트폰에 주력해 어떤 게 바로 화웨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5G 시장이 지금 개장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화웨이의 우선 마케팅 부분 총괄 책임자죠. 피터 저우가 이 타니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올해 $600의 5G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기에 어떤 사람은 내년에 $300짜리 5G 스마트폰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덧붙였는데요. 한마디로 작년이죠. 이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 자리에 올라선 화웨이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미 5G 단말기 내놨습니다.
뭐 애플 경우에는 이제 막 5G 모뎀 조달 통로를 뚫어서 이 5G 스마트폰 출시 계획의 윤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은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애플은 16일 퀄컴과의 올해 분쟁을 끝내고 이 퀄컴으로부터 5G 칩을 받기로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애플도 이 5G 폰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화웨이가 스스로 칩, 그리고 모뎀 등을 만들기 때문에 이 퀄컴과 같은 외부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좀 말했고요. 반면에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인 화웨이가 시장점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밀을 중국 정부로부터 빼돌린다 주장하면서 이 주변국의 화웨이 불매 운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웨이 쪽에서는 이제 보안 관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확립된 글로벌 기준이 부족하면서 좀 애를 못 꾸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화웨이는 영국의 해외 정보국이 제기한 보안 의혹을 부식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2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화웨이가 5G 시장에서의 시장을 늘리는데 약간 애로사항은 있긴 하겠지만은, 우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5G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또 이제 양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커피 가격이 13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생산국의 재배 농가들이 이 재배를 포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제 커피 가격이 13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 중남미에서 또 이 커피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뉴욕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 재배 농가들이 별다른 대책이 없이 포기 또는 다른 작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콜롬비아에서는 이 커피 대신에 어떤 마약 원료를 쓰이는 이 코카를 재배하고 있다라고 이런 농가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전했고, 일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난민 행렬이죠, 이 캐러반에도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전했습니다. 우선 영국의 어떤 커피에 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얘기했던 내용을 따르면은, 우선 시장 변동성으로 재배업자들의 생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 맞다라고 좀 얘기되면서, 여러 생산국에서 젊은 세대들은 커피 재배 집중을 아예 깊이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남미의 이런 커피 재배업자들은 이 아라비카 원두가 파운드당 11.2에서 1.5달러에 거래돼야 손실을 면할 수 있는데, 현재 뉴욕 선물 시장에서 약 93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난 13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커피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제 생산 규모가 큰 이 브라질과 베트남 쪽에서 이 크게 좀 증산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두 나라는 재배할 토지가 많고 재배 환경도 이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 또 다른 이 종매 생산국들에 비해서 이 관계 시설과 수확 장비도 현대화되어 있어서 생산비가 낮다라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특히 세계 커피 무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작년에 6,200만 자루를 생산하면서 가격을 더 끌어내렸고요. 이 브라질의 헤아라 가치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출을 늘리는 대신에 달러로 거래된 가격을 더 악화시켰다는 좀 지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15% 적은 5천만에서 5,300만 자루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많은 규모이고, 올해 들어서 수출도 2월에만 역대 최대인 50만 자루를 포함하면서 좀 활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이런 원두 가격 인하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커피 시장의 주요 열쇠는 이 헤아라 가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브라질 정부의 연금 개혁과 재정 개선 노력 성공 여부에 또 방향이 달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달 상장을 앞둔 우버의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버의 상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큰데요.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일본 기업들로부터도 한 1조 원 상당의 투자 유치가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가 성사된다면은 우버의 미래 사업 부분 중 하나죠. 이 자율주행 차량 사업부 가치만 8조는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우버의 특히 자율주행 차량 사업부인 우버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 소프트뱅크 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1,336억 원 정도인데, 이 10억 달러를 투자받는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에 ATG의 가치는 한 7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2,4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여서 결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이게 나와지고 있고요. 우선 협상의 내용은 수요일 내 발표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이 됐고, 우선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는 우버의 최대 주주죠. 이 소프트뱅크 그룹을 포함한 토요타, 또 일본 부품 기업이죠. 덴소 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소프트뱅크는 우버의 지분을 약 16%씩 보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ATG 같은 경우에는 이 우버의 미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 중 하나인데, 그동안 현금 지역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상용화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압박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우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ATG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8년 관련 기술 개발에만 약 11억 달러를 썼는데, 이 ATG 사업부는 일부 우버 투자자로부터 이제 분산이 매각에 압박도 좀 받아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버의 작년에 전체 매출은 113억 달러, 영업 손실액은 30억 4천만 달러인데, 또 최근 동안엔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낸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자 거래 성사는 우버로 하여금 기술 개발해드리는 부담을 줄이면서 ATG의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최근에 알파벳, 웨이모나 또 GM 같은 경우에도 이 앞다퉈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뱅크는 우버뿐 아니라 GM 자율주행 부분이죠. 이 크루즈에 대해서도 작년에 2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500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선점을 위한 IT와 자동차 업계가 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아울러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이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우버는 약 100억 달러의 그 신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기업 가치는 900억에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1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좀 평가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이 토요타가 우버에 5억 달러를 투자했을 당시 매겨졌던 우버 가치, 그때 당시 한 760억 달러였는데, 우버 가치보다 높은 것이라고 좀 전해졌고요. 최근 시장의 기대보다는 최근 시장에서는 이 가치 한 1,200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버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증시에 상장한 경쟁사 리프트의 주가가 공모가로 하회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치를 낮게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편 우버는 작년 초죠. 이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 상태에서 이 보행자를 치어서 춤지게 한 사고를 낸 뒤에 전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작년 말에 교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시험 운행을 좀 재개했는데, 우버 측은 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점진적으로 출시를 늘려갈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우버 상장 시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버가 IPO를 하게 되면은 최근 폭락했던 비슷한 기업인 리피트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자율주행 쪽에서의 사업 부분의 개화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례로 들었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해 보면, 애플이 퀄컴의 반도체 칩을 받아가지고 5G 폰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수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러면 같은 맥락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프트의 어떤 자율주행 쪽에서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 사고가 났던 상태에서 주행 쪽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버의 그런 상승과 함께 자율주행 쪽에서의 부분에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리프트에도 주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4월 19일인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은 큰 추위 없이 무난하겠고 낮 최고 기온도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으니까요. 이번 주 주말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면서 오늘 오전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대기질이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들적으로는 출근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고요. 반면에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수원 20도, 대전과 청주는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백령도의 아침 기온이 7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 18도, 광주와 전주는 22도를 기록하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조금은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와 남해는 최고 2.5m, 동해는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일요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